제가 겪은 일들을 주변인 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저와 같은 동갑에 같은 빌라에 살고 계시는 아직도 다른 세입자분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한테도 얘기를 못했다라고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친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이거에 대해서 같이 화내줄 정도에서 그쳐주는 사람들한테는 다 얘기를 하고 다닌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 모두 이 얘기를 했을 때 공통적인 반응이 내가 더 화가 난다? 근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평온하냐?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건 제 성격에서 기인한 현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살면서 얻어낸 어떤 결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러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오늘의 주제는 스트레스를 외면하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로 등록된 93년생 남자 박동원입니다. 저는 계약이 종료된 2024년 1월부터 현재까지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말 처음 전세사기라는 걸 알게 됐을 때 현실감이 되게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대략 1억이라는 큰 금액이 빚으로 남아있고 언제까지 해결될지가 모르며 매달 그거에 대한 대출 이자를 내고 있는 현재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실감이 안 나는 걸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국가에서 공인된 거라고 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다양한 문서를 통해 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고, 전세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매달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내고 있다는 것이 나는 피해자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요소들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인지 저는 같은 일을 겪은 같은 건물의 세입자 분들보다는 조금은 침착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피 같은 돈들이고 엄청난 압박감과 억울함, 분노, 슬픔, 막막함,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이었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청하여 내가 전세사기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받고 국가에서 법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항목들을 많이 찾았고요. 전세보증금 반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서 승소를 거쳐서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된다는 확실한 서류까지 만들어놨습니다. 또한 임대차 등기를 걸어서 제가 전세사기 당한 그 호실에 대한 대항력도 유지 중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인 LH 긴급주거 지원을 통해서 현재는 전세사기를 당했던 그 건물이 아닌 LH에서 운영하고 있는 빌라에 거주 중입니다. 제가 했던 행동 중에 그 건물을 탈출하는 것이 저 스스로에게 정말 칭찬해주고 싶었던 일이었어요. 건물주 2명이 모두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파악한 순간 저는 전세 사기를 당한 이 건물 자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질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살고 있던 호실에 보일러실이 있었는데, 그 보일러실에서 꾸준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있었고, 계속해서 보일러 수리기사분이 제 방을 방문하셔서 보일러를 수리를 해주셨는데, 그 과정에서 현재 수리비가 계속해서 미납되고 있다. 하지만 외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의 100만원대가 되어가고 있어서 나도 막막하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얘기가 가장 저에게는 크리티컬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을 받자마자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인 긴급주거 지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긴급주거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LH가 운영하고 있는 수많은 건물들이 있어요. 나라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점차 증가하자 LH에서 운영하는 이 집들에서 살 수 있는 주거권을 보장해주는 그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긴급주거 지원은 별도의 보증금 없이 굉장히 저렴한 월세만 내고 살 수 있는 집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전세 사기로 당한 대출금의 이자 비용과 더불어서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월세까지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담은 어떻게 보면 2배가 됐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우선 그 집에서 나왔다는 점,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제가 전세 사기를 당했던 그 건물에 아직도 거주 중이신 분들은 건물에 대한 관리가 점차 미흡해지자 수도가 끊기거나 전기가 끊기거나 인터넷이 끊기거나 이런 끔찍한 일들을 매일마다 겪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현재 건물에 살고 계신 저와 같은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 정말 힘내시길 바라겠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나옴으로 인해서 제가 그것들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 그리고 전세 사기를 당했다라는 걸 아는 순간 나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놓았다는 점에서 저는 이 전세 사기에 대해 더 이상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정말 끔찍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스트레스가 되는 원인들을 최대한 저한테서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마다 해야 되는 것들에 집중하고 있어요. 운동을 간다든지 쉬는 날이면 세차를 한다든지 밥을 먹는 일, 집안일을 하는 것, 이러한 것들에 더욱더 잘 해보려고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스트레스가 되는 것들을 외면하면서 사니까 저는 전세 사기 피해자임에도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일이 어떻게 결말이 날지, 언제 끝이 날지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가해자인 집주인들은 현재 형사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건물 경매 역시 은행권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 어느 것도 언제 끝난다라는 보장을 아무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해야 될 것은 명확하게 기다리는 것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 스트레스로 저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기로 한 겁니다. 살다 보면 스트레스 받을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 역시도 그러한 것들에 마주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원효대사가 썩은 물을 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똑같은 대상을 어떻게 바라볼지 우리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어려울 거예요. 저도 지금에서야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처음 맞닥뜨렸던 약 2개월, 3개월 동안은 감정 기복이 너무나도 커져서 저 스스로도 굉장히 힘들었던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해야 되는 것들에 집중을 하고 그것들을 다 했다라는 확신이 있는 그 순간부터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스트레스를 받는 수많은 상황들에 맞닥뜨리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스트레스가 없는 삶을 지향하지만 외부에서 나에게 날라오는 수많은 돌들은 자꾸만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곤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그것을 의연히 대처하는 법을 길러야 됩니다. 명확한 왕도는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오히려 원동력으로 쓰기도 하고요. 저처럼 너무나도 그 스트레스가 크다면 내 주변에서 멀리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겠고요. 아니면 그 스트레스 자체를 다른 방법으로 승화시켜서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혹시 그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떠올리면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이 힘든 상황이 외부로부터 온 요소이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다라며 모든 것을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놓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금까지 전혜자였습니다.